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부터 단 한 번만 신고를 빼먹어도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전월세 계약하실 때 그냥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다가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생활비에서 또는 연금에서 100만 원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어떠실까요? 정말 아깝고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난 68세 강명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계약서 쓰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또 다른 신고를 해야 해? 정말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전입신고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죠. 강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고 지나갔다면 정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을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정부에 이런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월세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되는지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세입자인데 왜 내가 신고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지만 서로 미루다가 아무도 안 하게 되면 둘 다 과태료를 내야 해요. 자, 그럼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 시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요.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 지역이라는 건 군이 아닌 시 단위 지역을 말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세 번째, 주거 유형에 관한 건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 심지어 상가 건물 안의 주거 공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동네는 시골이니까 괜찮아 또는 나는 그냥 세입자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바로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도시들도 많이 발달해서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시 지역에 해당돼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집주인은 최대 100만 원, 세입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신고는 언제 해야 하냐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갱신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또 계약 조건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올렸다든지 보증금을 조정했다든지 할 때 말이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0일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사하고 나면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전입신고, 전화 개통, 인터넷 설치 등등 하다 보면 깜빡하기 쉬워요.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장과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대신 신고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가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뭐냐면 내가 언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찍혀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신고할게라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직접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 보증금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 하니까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 돈에서 작은 부주의 하나로 100만 원을 잃는다면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법은 모른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는 것이 바로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시지역 모든 주거 형태가 신고 대상이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내일의 억울한 손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생활 속 중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